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가 굉장히 달라졌다. 지금 투기가 오히려 들어가고 있는 데도 있죠. 아직도 풍선 효과 운운하면서. 그래서 지방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충남 3억 원 첫 돌파했대요. 지방 전용 8사도 10억 클럽. 수도권 규제 탓에 충남 경북 1년 새에 50% 급증했다. 고공행진에 다시 보는 지방 아파트. 서울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실수요라면 고공행진은 지방까지는 안 가죠. 수도권으로 가죠, 보통. 그렇다면은 다시 보는 지방 아파트로 갔다는 건 뭐예요? 실수요가 아니고 투기 수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천안 뭐 이 정도까지 봤을 때 거기는 이제 충청도니까 지방이라고 치는데, 여기는 수도권 지하철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밀려났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방 아파트, 특히 요즘에 많이 띄우는데 어디예요? 강원, 바닷가 아파트, 제주 뭐 이런 데 띄우고 있죠. 실수요가 거기로 밀려났느냐? 아니죠. 대부분 투기 수요다. 주변 시세보다 싼 지방 아파트의 수요 쏠림이 아니라 뭐예요? 규제가 없으니까 일로 몰렸다는 거고, 즉 규제가 있는 지역들은 수요가 억제되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올랐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이 요 기사 하나에 다 드러나고 있죠. 서울 vs 지방, 저가 vs 고가, 양극화 역대 최악이다. 양극화 제대로 계속 부추겼잖아요, 니들이. 떨어질 때 하우스푸 하나로 다 퉁치면서, 올라갈 때는 별 핑계를 다 대면서 계속 이유를 만들어낸다. 지방 신축 23%, 서울 재건축만큼이나 올랐다.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이건 진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서울은 20년 초과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1위를 기록했다. 자, 이 이전에 20년 초과 노후 아파트값이 언제 왜 올랐느냐? 2014년 9월에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여버리면서 생긴 일이다. 20년 초과 노후 아파트는 곧 있으면 30년이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된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되고 나면 더 비싸지니까 되기 전에 산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40년이었어 봐라. 20년 초과 노후 아파트가 앞으로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재건축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죠. 구축 노후 아파트였을 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전 정부보다 이번 정부에서 노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 좀만 있으면 재건축이 되는데. 자, 한 10년까지는 준신축이에요. 그리고 한 10년 버티다가 20년부터 이제 준재건축이죠. 그리고 한 30년 지나면 재건축 아파트가 되는 거고. 집값 올리기 참 쉽죠. 저것도 다시 돌려야 돼요. 소급 적용은 못하더라도. 그러면은 추진 엄청나게 빨리 하겠죠. 지금 특히 더 비싸게 받으려고 추진 못하는 아파트들 얼마나 바빠질까요? 야, 휴가 간 김에 아파트 쇼핑 이야기 나왔습니다. 휴가 간 김에 가볍게 살 수 있을 만큼 아파트 쇼핑해요? 제주, 강릉, 군산, 해운대, 해안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세다. 제주 아파트 11.5% 급등, 외지인들 다시 몰려든다. 이러고 있어요. 왜? 비규제 지역이나 뭐 이런 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부산 엄청나게 막 거래량 늘어나고 있나요? 언제부터 그리고 제주가 아파트 사기 좋은 동네예요? 자, 그러면서 원장 비규제 지역 줄이는 외지 투자자, 지금 서울, 수도권 다 죽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방 아파트 매수하고 있다, 투기꾼들이. 왜? 전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급증했다. 거품은 중심부부터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더 외곽인 지방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게 기본이다. 근데 서울 거래량 아작나고 있죠? 수도권 이제 슬슬 한계를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지방이 늘어났다. 뭔 소리예요? 외곽 지역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끝물이란 얘기죠. 그리고 누가 많이 간다? 투기 수요들이. 왜? 전매 가능하고 하니까. 물론 저렴하니까 가능성은 생기죠? 그거보단 뭐예요? 갭이 적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이 없다. 분양권이랑 갭 투기가 들어가기 좋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받아준 실수요한테 팔아 넘기느냐, 내 대신에 폭탄 떠안아줄 더 바보인 투기꾼에게 넘기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근데 어디로 많이 들어가요? 1억 미만 아파트. 1억 미만 아파트 여러 번 얘기했죠. 취득, 양도, 중과가 없다. 취득, 양도, 중과가 없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살 때 많이 안 내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랑 12%랑은 차원이 다르죠. 1억짜리 사면은 1200만원 내고 들어가는 거랑 100만원 내고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크죠. 1200만원 내고 들어가면은 적어도 1억 1200 이상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럼 1억 1200 이상 올라야 되는 거랑 1억 100 이상 오르는 거랑 어느 쪽이 기대값이 높고 수익률이 높아요? 당연히 이쪽이죠. 또 양도세 중과 안 내니까 3주택 이상이면 최대 20%포인트를 덜 내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벌었다. 한 200만원을 더 안 내고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1100, 여기서 200 하니까 1000만원만 올라도 수익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이쪽은 1000만원 올라도 손해인데 이쪽은 1000만원 오르면 남긴다, 몇백씩.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 취득세, 양도세 중과 때문에 다른 데 못 사고 여기를 사고 있다. 즉 규제 때문에 수요가 억제가 되고 있다. 이거는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되고 있다. 자꾸 양도세 중과 왜 없애라고 하냐. 매물 늘어나면 뭐예요? 매물이 100번 늘어나면은 수요는 400, 500 이렇게 늘어날 텐데. 자, 거래 순위 보면 어디에요? 이제 아산, 38, 천안, 동남
사하구, 창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갭투기 하기 좋은 전세가율이 높고 중과세 제외하니까 규제 피해서 산다. 즉 전세가 올리려는 이유, 임대차상법을 죽어라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죽어라 폐지하라고 얘기하는 이유, 여기서 다 나오고 있다. 거래 현황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창원 분위기 안 좋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쭉쭉 나온다. 빨간 거 뭐예요? 경매죠, 경매. 경매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투기꾼이 몰린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경매 나오는 경우는 물론 있죠.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진 않죠. 누가 경매 많이 내보내요? 투기하다 망한 족속들. 여러 채 투기하다가. 창원에 특히 여러 채 투기 많이 들어갔었죠. 그 와중에도 저거 사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사서 올리고 있다. 요때 사서 요때 판 사람은 이득은 받겠죠. 세금 좀 많이 내고 빨리 파니까. 그리고 전세가율 벌어지고 있다. 전세가율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건 점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거래량이 줄죠. 그러니까 죽어라 전세가 끌어올리려고 하고, 이게 임대차법 때문에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올리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폐지하라고 그래요. 답은 다 나온다. 그래프가 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변동률 보면 어때요? 서울, 수도권, 지방. 지방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 중에서 지금 영향받고 있는데 어디예요? 대대광 이런 데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면 어디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강원, 충남, 충북, 제주. 그 전에 원래 갭투기 성지는 어디였어요? 광양. 500만원으로 집 사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쭉 떨어졌죠. 전남 전반적으로. 그 전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죠. 경남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 몰렸다 저기 몰렸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 어때요? 자, 서울 전세 오른 거에 비해서 지방이나 수도권이 더 많이 올랐죠. 2%밖에 안 올랐다 이게 아니라, 요거는 일부 단지 뽑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수는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6% 떨어진다 이 얘기가 크게 생각하면 엄청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방, 수도권 더 올리고 있다. 왜 올리고 있어요? 갭투기 들어가려고. 금리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전세가도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우겨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한계까지 끌어올렸다가 주춤하니까 이제 서초구 이주 수요 가지고 난리 쳤었죠. 서울에서도. 그럼 서초구 이주 수요 어땠어요? 전세 매물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가격 올리려는 수작이었을 뿐이죠. 그런 지방에서 막 여기저기 막 더 지방은 올라가고 있는데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오히려 너무 올라서 폭락 초일게 하고 있죠. 미분양 천건 넘었대요.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했는데 공급이 답이다. 왜? 생뚱맞게 공급이 답이에요. 입주 2018년 2019년에 서울은 왜? 이때 분양 얘기하면서 공급 부족 얘기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그러면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분양 물량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올려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어중이 떠중이들 들어와가지고 계속 오른다, 서울 불패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거기 수십 년째 살던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 가격에 왜 사? 나오는 건데. 그럼 투기꾼들끼리 이리저리 돌리다가 못 파는 거예요 결국에. 공급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급만 가지고 됐어요? 지금 대구보다 2018년, 2019년 서울이 공급이 훨씬 많았어요. 대비로 보더라도. 양도세 없다고 홍보하는 미분양 아파트들 속내. 3억 원 미만 아파트로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 미포함됩니다. 다주택자들 눈길. 뭐예요? 건설사들이 다주택자들한테 떠넘기고 빠진다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가 누구다? 건설사다. 이들을 하기 위해서 언론 전문가 섭외해서 여기에 이제 콩콩을 주워먹는 게 다주택 투기꾼들이고, 근데 집값 떨어지게 되면은 건설사는 이미 어차피 남겨본 게 엄청나게 많아요. 좀 떨어져도 돼. 근데 이들이 요거 받아가지고 잘못 받으면 다 피해보는 거죠.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으니까 사례.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뭐 이런 얘기는 없이. 그리고 양도세 중과는 공시가격 3억 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2억 9,900만 원이에요. 그럼 요거 팔면은 100만 원만 오르더라도 하는 거죠. 그럼 거의 중과가 된다고 봐야 돼요. 오르면 양도세 중과되는 거고 떨어지면 손해고. 왜 사야 돼요? 하반기 물량 쏟아진다고 하고 있죠. 미분양 위기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지방 아파트 엄청나게 사고 있다. 무슨 소리냐? 왜 저런 거 경고 안 해요? 물릴 사람들 다 물리고 나서 인재 경고하고 있다. 전국 13만 가구 입주한다고 합니다. 상반기보다 더 많아요. 공급 부족이에요. 또 서울이래요. 서울 공급 부족 아닌 것도 다 얘기했죠. 분양 열심히 나오고 있죠. 지방 비중이 높아졌다. 1억 미만 지방 아파트 사세요 가는 거죠. 결론.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이가 극명하다. 규제 지역은 미분양도 나고 가격도 문제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비규제 지역은 1억 미만 갑시다, 3억 미만 갑시다. 공시가격 규제가 없고 1억 미만 3억 미만 더 규제가 없으니까 여기로 몰리는 거다. 즉 규제 없으면 수요가 몰려들 것이라는 게 지방 아파트 시장만 보더라도 바로 나온다. 그런데 규제 지역은 왜 규제 지역이고 비규제 지역은 왜 비규제 지역일까요? 여기는 실수요들이 많으니까. 많은 지역이라서 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투기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규제 지역도 아니고 비규제 지역으로 가고 있다. 아까 서울 수도권 지방인데 언제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퍼져요? 지방도 지방 나름이죠. 그러면 대구는 주변으로 퍼지겠죠. 대전 세종 이것도 주변으로 퍼지겠죠. 그 다음에 광주도 주변으로 퍼지겠죠. 예전에 광주 한번 쭉 들어갔다가 인근으로 다 빠졌었죠. 그런 것처럼 지방도 각각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빠지고 있다. 즉
그게 끝물 신호였다 늘. 그런데도 계속 오르고 1억 미만 아파트 사면은 양도세 중과 안 내고 취득세 중과 안 되니까 돈 벌 것처럼. 실수요가 없는데 누구한테 팔아서. 미분양 될 걸 투기수요한테 넘기려고 전화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분양 마케팅이 양도세 마케팅인데 다주택자들이 사면은 그 집에 전세라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는 이미 하락세로 갔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서울 집값 오르는 이유라고 하면서 맨날 얘기하던 게 뭐예요? 그래도 서울에 다 수요가 가니까. 그럼 지방엔 수요가 없어진다는 소린데. 경고하는 사람? 없더라. 근데 답 나오죠? 앞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다. 지방 아파트 매우 위험하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